이제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제 경찰로 그 체포 영장 그리고 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체포를 하러 갔을 때에는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경호처의 수뇌부들을 그냥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갔는데 한 번 더 방해하면 이번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경호처도 사실은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경찰들도 무기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경호처의 직원들은 굉장히 그 군인 경찰보다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경호처 직무교육 교수였어요. 오랫동안. 그들하고 많이 어떤 분들이 이런 데 모이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녁마다 이렇게 한잔하는 거기도 요 멤버군요. 예, 이런 멤버거든요. 경호법에 보면 대통령 자신이 나의 안전을 지켜달라 그러면 경호처장은 지켜야 됩니다. 거긴 철통과 같은 요새예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까지 총을 쏴서라도 막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경찰관들이 뭐 특공대가 투입됐다고 해도 총질을 서로 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다.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어쨌든 공무집행 방해, 그것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모든 집단들은 다 그랬을 때 그런 위험성을 생각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경호처만큼은 그거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뭐 양형이 어떻게 돼요? 그분들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것들로 이제 조문에 찾아봐야 되겠죠. 예. 제가 또 너무 판사님께 막 꼬치꼬치 묻듯이 제가 또 궁금증이 많았네요. 거기다가 그 이제 법정형하고 그 처단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얼마나 가담했는지 또 얼마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처벌을 예단하는 건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수뇌부들은 경호처장 이하까지는 계속 그 저항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통통 라운지님도 그러셨는데 머리들은 상관없지만 밑에 직원들은 뭐냐고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제일 좀 가슴 아픈 지점인데 뭐 군인들도 뭐 어쨌든 수뇌부들이 다 구속이 되기도 했지만 뭐 그분들도 녹봉 받는 한 명 한 명이 공무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을 보면서 저 대통령을 진짜 자기 소명 의식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경호처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지킬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어때요? 경호처라고 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목적이 딱 하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거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소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라서 맞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없어지면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끝까지 저항할 거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인신구속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를 뭐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게 경호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경찰 경비대들이 또 나와서 파견을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찰과 지금 대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같은 경찰이 서로에게 대고 총을 쏜다거나 물리력을 서로가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 비극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 의견대로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뭐 오늘 쭉 일어나는 행동이나 발언들을 보면은 지금 꼬리를 지금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무능함을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적으로도 저는 그 체포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체포를 할 거였으면 오늘 새벽에 지난번처럼 1차 때 시도했듯이 더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 새벽이나 어제 뭐 새벽이나 이렇게 해서 했었어야지 지금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네,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본인들이 당장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저희 설주한 변호사 오셨다 가셨는데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무능하기도 하고 의지도 없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수처 어떻게 보세요? 제 공수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 저기 경호처에 대해서 경호처가 만약에 대통령을 내줬는데
제대로 보호 안전을 하지 않고 내줬는데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해임되겠죠. 네. 근데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다가 탄핵 용인돼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왔어요. 네. 그러면 경호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그러면 새 대통령이 뭐라고 할 겁니까? 제가 그 경호처 직원들하고 다 얘기하고 또 그들이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지킨다. 그래야 그 다음 대통령이 왔을 때도 우리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지킬 거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쳐요? 새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물론 뭐 처장 정도는 하겠지만 그 중간 레벨이 없어지면 어떻게 경호를 합니까? 거기도 경호의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탄핵 정국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서 어떤 속담 하나 알고 있는데 롤링 스톤 게더스 노모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다소 지금 천천히 굴러가서 이끼가 낄지언정 네. 위에서 아래로 구르는 돌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탄핵될 것 같습니다. 탄핵은 될 것 같다. 네. 그게 또 민심이기도 한데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글 주셨거든요. 그 글이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탄핵의 정국. 여당의 일원으로서 뭐 탄핵이 인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경솔한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원식 의장과 이제 지역구가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나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우원식 의장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할 때 그랬었거든요. 본회의를 개최했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그 종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본회의를 빨리 열어라. 군인들이 본회의장 앞까지 지금 치고 거의 다 들어왔으니 빨리 계엄 해제를 빨리 표결을 하자. 지금 다 모였으니까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그 말을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게 국회법에도 절차가 있고 그거에 순서에 맞게 해야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라고 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 버리면은 이게 차후에 위법이 될 수 있고 발목 잡힐 수도 있으니 헌법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앉혀놓고 거의 30분에서 1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한 다음에 그 본회의를 개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엄이 해제가 됩니다. 그때는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거기 계셨던 뭐 국회 관계자들 엄청나게 불안했을 겁니다. 군인들이 밀고 들어오고 했는데. 근데 우원식 의장은 그 자리에 의원이 있으면서 본인도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절차를 다 따랐거든요. 저는 이 탄핵 심판 관련돼서도 그다음에 공수처나 민주당에 관련돼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시스템과 법이 있는 그 절차대로 진행되게 그 적법 절차를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하셨다시피 돌은 굴러가거든요. 그럼 그 돌의 그 종착지는 어떤 식으로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해서 결과가 저는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확한 방법으로 가도록 해야 그 돌이 종착지에 갔었을 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돌이 굴러가는데 뒤에서 발로 찬다든지 이 돌이 나쁜 돌이니까 갈아 끼우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또 새로운 파국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이제 마지막 탄핵이자 마지막 이 여야의 갈등이 저는 아주 극렬하게 시작된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해서 서로가 원수가 된 하나의 그 단초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결과는 차지해 두고서라도 이 사안이 끝나고 났었을 때는 대화와 협치가 진정으로 좀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법 절차를 잘 따라서 잘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여야도 이거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말씀하셨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 국회에 모였을 때 그 모습은 저도 진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짜증을 내면서도 좀 있어보라고. 그 되게 긴박하고 사실 저도 시청자 한 명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빨리 하지 뭐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긴박한 그 공간 안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했다는 거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속 응원의 댓글 주시고 계시고 또 김준호 대변인님 깨끗한 분 든든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런 의견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네요. 아니, 우리 감사합니다. 그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네. 순수한. 아니 저 원래 제가 원래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 더 모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김준호 대변인 띄우는 그런 그래요? 분위기가 되게 아니 해서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오늘도 2시 방송할 때도 우리 김준호 대변인님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다들? 네, 다들 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찬성하겠습니다. 찬성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 매료되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매료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재준 교수님에 대해서도 교수님 오셨네요. 뭐 되게 응원합니다 하는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칭찬받았어요. 아. 뉴스엔진 섭외력 대박이다. 두 분을 어떻게 같이 모셨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